안녕하세요. 농업코치 이정박사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고추잎이 오그라들고 얼룩덜룩해지고 생육이 멈췄다는 문의가 많아집니다. 이런 잎을 보면 대부분 바이러스부터 의심합니다. 하지만 고추잎이 말리고 뒤틀린다고 해서 모두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장마철에는 과습과 일조 부족, 뿌리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바이러스와 매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습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었는데 실제로는 바이러스여서 주변 포기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장마철 고추잎 이상으로 나타났을 때 바이러스와 생리장애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마철에는 왜 고추잎 이상이 많아질까요? 장마철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공중 습도가 높아집니다. 토양이 오랫동안 젖어 있으면 흙 속의 공기층이 물로 채워지면서 뿌리 주변의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고추 뿌리도 호흡해야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활력이 떨어지고 물과 양분을 정상적으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때 고추잎이 아래로 처지고 가장자리가 말리며 잎색이 옅어질 수 있습니다. 새잎이 작아지고 생육이 멈추거나 꽃과 어린 열매가 떨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마철의 일조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흐린 날이 계속되면 광합성과 증산작용이 감소합니다. 작물이 사용하는 물의 양은 줄었는데 평소와 같은 양으로 관수하면 토양은 더욱 과습해집니다. 여기에 비료까지 추가하면 뿌리의 부담이 커지고 생리장애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고추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첫 번째 특징은 모자이크 무늬입니다. 정상적인 고추잎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고른 녹색을 띱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추잎에서는 한 장의 잎 안에 진한 녹색과 연한 녹색이 불규칙하게 섞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자이크 증상이라고 합니다. 양분 부족이나 뿌리 장애로 잎 전체의 색이 비교적 고르게 옅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잎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해지거나 잎맥 주변이 부풀어 보이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다만 모자이크 무늬 하나만으로 바이러스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초제 피해와 약해, 응애 피해, 심한 양분 불균형도 잎에 비슷한 이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잎의 상태와 발생 위치, 주변 포기로 퍼지는 양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장점과 새잎의 변형입니다.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고추는 생장점 부근에 새잎이 정상보다 작고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잎이 가늘고 길게 변하거나 가장자리가 심하게 말리고 뒤틀리기도 합니다. 마디 사이가 짧아지고 생장점 주변에 작은 잎이 물리면서 포기 전체가 위축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을 조절하고 날씨가 좋아진 뒤에도 새로 나오는 잎이 계속 기형을 보이고 생육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바이러스 가능성을 더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발생 양상입니다. 바이러스는 처음부터 밭 전체에 똑같이 나타나기보다 일부 포기에서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딧물과 총체벌레 같은 매개충이나 작업 과정 등을 통해 종류에 따라 주변 포기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포기였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인접한 포기에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이러스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장마가 이어진 뒤 밭의 낮은 부분이나 배수가 불량한 구역에서 여러 포기가 동시에 처진다면 과습에 의한 생리장애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잎 한 장만 볼 것이 아니라 밭 전체에서 증상이 어떤 모양으로 분포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생리장애는 뿌리와 환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건강한 고추 뿌리는 흰색이나 연한 크림색을 띠고 가는 뿌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과습한 토양에서는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가는 뿌리가 줄어듭니다. 피해가 심해지면 뿌리가 물러지거나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땅의 잎이 시들어 보여도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토양에는
물이 충분하지만 뿌리가 손상되어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잎이 처졌다고 다시 물을 주면 피해가 더 심해집니다. 장마철에는 잎의 모습만 보고 관수하지 말고 반드시 토양 속 수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배수로를 정비하고 토양에 물이 고이는 곳이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바이러스와 생리장애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잎의 색을 봅니다. 진한 녹색과 연한 녹색이 한 장의 잎 안에서 불규칙하게 섞이면 바이러스를 의심합니다. 잎 전체가 비교적 고르게 옅어지거나 하엽부터 황화한다면 뿌리장애나 양분 문제로 함께 살펴봅니다. 둘째, 새잎을 봅니다. 새잎이 좁아지고 울퉁불퉁하며 심하게 뒤틀리는 증상이 계속되면 바이러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습성 생리장애는 배수와 물 관리를 개선한 후 셀이 나오는 잎이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발생 위치를 봅니다. 일부 포기에서 시작해 주변으로 확대되면 바이러스와 매개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수가 불량한 구역에서 여러 포기가 동시에 나타나면 과습 피해를 먼저 의심합니다. 넷째, 뿌리를 봅니다. 뿌리가 흰색인지 갈색으로 변했는지 가는 뿌리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진딧물과 총체벌레를 확인합니다. 잎 뒷면과 생장점, 꽃 안쪽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5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오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마철 고추 관리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는 배수입니다. 바깥 하우스 주변에 배수로를 정비해 빗물이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비료나 영양제를 추가하는 것보다 물을 빼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관수량 조절입니다. 장마철에는 일조량이 줄고 작물의 물 소비량도 감소합니다. 평소의 관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토양 수분과 날씨를 확인한 뒤 물의 양과 횟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소 비료를 서둘러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소가 과다하면 줄기와 잎이 연약하게 자라고 병해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뿌리가 손상된 상태에서는 비료를 많이 주어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매개충 관리입니다. 진딧물과 총체벌레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대충 살펴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잎 뒷면과 생장점, 꽃 내부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심 포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고추는 끈이나 표찰로 표시의 변화 과정을 관찰합니다. 건강한 포기를 먼저 관리하고 의심 포기는 마지막에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후에는 손과 가위 등 농기구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모자이크 무늬와 세입 변형이 뚜렷하고 생육 회복이 어려운 포기는 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주변 포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거한 포기는 재배지 안에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고추잎이 오그라들었다고 모두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장마철에는 과습과 일조 부족, 뿌리의 산소 부족으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습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한 증상이 실제 바이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잎 한 장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자이크 무늬와 세잎의 변형, 발생 위치, 매개충, 토양 수분과 뿌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작물 진단은 보이는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물이 자란 환경과 증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함께 읽는 일입니다. 약재나 비료부터 사용하기 전에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증상이 있다면 재배 면적과 최근 날씨, 관수량, 증상이 나타난 위치를 함께 적어 댓글로 남겨주세요. 농업 현장에서 작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코치 이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